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오늘 할 수업은요. 문학지문, 현대소설, 고전소설, 킬러문항 풀이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문학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이 뭉탱이로 탁탁탁 잡아가면서 읽는 것 잠깐 설명을 했죠. 또 킬러문항이 나왔을 때 이 보기를 먼저 보고 지문으로 넘어와서 지문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추론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실제 문제를 들고 와서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이 문학지문, 소설과 현대소설을 풀 때 항상 너무 기니까 어떻게 읽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이 스피드가 붙을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할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학지문. 문학지문을 우리가 공부할 때, 또 볼 때 어떤 포인트로 봐야 하는지 잠깐 정리하고 실제 예제를 한번 볼게요. 비문학을 볼 때, 고전 비문학을 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바로 시대, 인물, 주장. 기억나죠? 시간의 순서대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시대를 잡아주고 인물을 잡아주고 그 인물이 한 주장을 잡아주라고 했죠. 맞죠? 요거는 비문학에서 볼 거예요. 자, 근데 문학은 크게 시와 소설이 있는데 잡는 방법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시는 어떤 인물, 사건, 배경이 있다면 초점을 배경과 인물에 많이 두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시는 이 장면에 대한 묘사를 은유적으로,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좀 강하게 할 때도 있고 감정적으로 할 때도 있고 시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 장면에 대한 이미지를 정확히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는. 근데 소설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면 여기 이미 썼는데 인물, 사건, 배경 이런 순으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잡아나가면 되거든요. 마치 뭐라고 할까요? 연극, 시나리오를 볼 때 먼저 이렇게 배경이 그려지죠. 배경. 그리고 그 배경 안에서 인물이 나와서 대사를 치면서 연기를 하는데 어떤 대사 가운데 사건이 발생을 하죠. 맞나요? 그리고 거기서 배우는 감정을 표현하죠. 우리가 읽는 문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물, 그리고 배경,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 거기서 느끼는 감정, 요 네 가지에 의해서 보통 전개가 쭉 됐는데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글을 읽을 때는 보통 감정적인 것을 최대한 빼고 정확한 배경 묘사와 어떤 인물이 어떤 사건을 마주했나 이것을 중점으로 읽어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하니까 감상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문제를 푸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인물, 그리고 배경,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의 중심을 맞춰서 글을 읽어 나가야 한다. 됐죠? 요 방식은 현대나 고전이나 똑같아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글이 길면 현대 같은 경우는 뭐가 많다? 감정이 많다. 글이 길면 고전 같은 경우는 사건과 배경과 인물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현대와 고전 어떤 게 더 어렵다? 고전이 훨씬 어렵다 라고 저는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핵심 어떻게 하면 이거를 빨리 잡고 사건, 배경, 인물 이런 것들을 빨리 잡고 지문을 탁탁탁 뭉탱이로 쭉쭉쭉 잡아 나가면서 읽을 수 있을까? 자, 그게 포인트죠. 왜냐하면 문제도 다 여기서 나오니까. 사건, 인물, 배경. 여기서 문제가 나오니까. 맞죠? 이거에 대한 힌트가 어딨냐, 어디 들어있냐 하면은 어디 있다고요? 그쵸? 보기에 들어있다. 보기. 그래서 우리가 현대 소설, 또 고전 소설, 또 시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현대시, 고전시 둘 다 괜찮아요. 가장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1번 잘 들으세요. 주제. 주제를 반드시 잡고 넘어가는 거예요. 시험들 다 받았어. 그러면 비문학은 나중에 풀고 문학을 먼저 푸는 거예요. 문학을 기본적으로. 지문을 딱 봤는데 시가 나왔네? 그러면 처음부터 딱 들어가는 게 아니야. 현대소설이 나왔다. 그럼 일단 들이받는 게 아니고 뭘 먼저 보라고요? 주제를 먼저 봐라. 주제 혹은 제목. 얘를 항상 먼저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2번 그 다음에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면은 자, 킬러 문항으로 가세요. 여기서 이렇게 복이 있죠. 여기로 먼저 가는 거야. 일단은 알겠죠? 먼저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여기 먼저 읽는 게 아니고 한 다음 페이지쯤에 있겠죠, 보통? 이쯤? 요쯤에 이렇게 박스가 쳐져 있고 복이 나와 있고 이 문항이 나와 있어요. 꽤 길죠? 우린 얘를 킬러 문항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지문에 대한 엄청난 힌트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알겠죠? 여기서 뭘 잡아야 돼요, 그럼? 시대. 보통 여기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이 뭐라 그랬죠? 소설의 시대. 소설의 장면도 가끔씩은 나오는데 소설이 어떤 시대에 쓰여졌는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인물. 인물은 또 어디 나오죠? 여기 보기에 많이 나와. 보기. 여기죠. 여기. 이거 보기가 아니다. 선지. 선지에 뭐가 나오냐면 인물 더하기 핵심 사건이 나와요. 여기에 선지에. 그래서 선지를 보고 어떤 인물이 있는지 어떤 핵심 사건이 들어있는지 인물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지문을 보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킬러 문항을 풀 때 소설, 현대소설, 고전소설, 고전시, 고전시 내용이 사실 많이 알고 뻔하니까 현대시 이런 것들을 볼 때 일단은 제목을 보고 그 다음 보기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볼 때 어떤 걸 중심으로 봐야 되냐면 인물, 사건, 그리고 장면의 전환. 요거를 빨리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약속 하나만 할까요, 그러면? 항상 이 문제를 풀 때 인물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치세요. 알겠죠? 이게 다이아몬드. 그리고
사건이 나왔어요. 핵심 사건이. 그러면은 이렇게 물결. 알겠죠? 얘는 인물, 얘는 사건. 그 다음에 핵심 어떤 소재, 물건, 소재가 나왔어. 그러면 네모. 이렇게 하기. 요건 여러분들이 통일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지문에서 어떤 인물이 나왔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지? 거기 핵심 소재가 뭐지? 장면이 어떻게 전환이 될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장면이 전환됐다 그러면은 슬러시 2개.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문을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뭉텅이로, 마치 뭐라 그럴까요? 새잎 클로버 속의 네잎 클로버 찾는 느낌으로 글을 보는 거예요. 알겠죠? 요걸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저도 연습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연습하면 충분히 될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왜일까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내용이 뻔하니까. 알겠죠? 내용이 뻔해서 그래요. 고전. 어떤 거 나오고 있어요? 고전이면 인물의 일대기. 그쵸? 이런 거 나올 거고. 현대는 일단 배경이 일제강점기나 혹은 뭐 6.25 때나 이거 둘 중에 하나일 때가 많아요. 뭐 산업화 시대? 이 정도 세계 사건에서 벌어지는 일들? 딱 이 정도. 어떤 시 같은 경우는, 뭐 고전 같은 경우는 자연을 노래한다든가 일을 노래한다든가 이런 거, 아니면 임을 그린다, 님을 그린다. 임은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현대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뭐 사랑 이야기도 있을 거고. 현대는 주제가 다양하죠. 하지만 너무 민감한 주제는 안 나온다는 거. 아니면 뭐 일제 강점기 때 어떤 저항시, 이런 걸 수도 있겠죠. 여기 주제가 뻔해요. 또 거기서 일어나는 스토리도 뻔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내용이 별 차이가 없네, 그게 그거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걸로 뭐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보통 그러면 인물, 사건, 또 어떠한 배경 안에서 어떠한 소재를 갖고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연습을 하면은 지문이 좀 더 잘 보일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팁. 전에 얘기했듯이 고전은 인물들 간의 관계가 엄청나게 복잡하다. 이야기했죠. 고전은 인물들 간의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관계도를 그리면 좋다 이야기했죠. 맛집이가 있으면 맛집이의 형, 맛집이의 아빠, 맛집이의 첫째 부인, 맛집이의 둘째 부인, 맛집의 셋째 부인. 여기 중국 임금, 또 한국, 조선의 임금, 임금.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옥황상제, 뭐 등등등. 인물이 너무 많죠. 거기서 인물들 간에 몇 개의 대화로 이어지는 갈등, 또 어떤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사건이 터져. 이것도 대사 한두 줄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관계도를 그려놓으면서 좀 정리를 해가면서 읽어야 보다 더 머릿속에 빨리 들어온다는 거. 알겠죠? 자, 팁 2. 두 번째 팁. 중략. 다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거예요. 중략 부분.
줄거리 부분, 그쵸? 여기서 장소, 또 인물, 이런 것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알겠죠? 뭐 줄거리 써놓고 이렇게 좀 다른 글씨로 짧게 써있죠. 이런 것들에서 인물, 장소는 절대 잡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건은 중요하게 안 되니까. 맞죠? 자, 이런 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고 있는지 한번 저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잘 보이나요?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그럼 보기를 봐야 되겠죠, 일단? 여기 보면은 어떤 게 나와 있죠? 어떤 말이 눈에 띄죠, 여러분? 빨간색으로 할까요? 빠르게 합시다. 희생양. 보이죠?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구성원들에 의한 재물이 된대요. 사람들은 위기에게서 벗어나 해가지고 공동체 내부의 긴장감을 더불어 이런 식의 했어. 그러면 글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세요. 희생양이 있다는 건 어떠한 집단, 공동체가 있다는 소리고, 그쵸? 외부로부터 뭐가 들어요? 압력이 들어와요. 어떤 힘이 있겠죠? 이 힘을 이겨나기 위해서 공동체에서 하나의 희생양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이런 구조로 글이 전개가 되겠네요. 요거만 봤을 때 상상력을 잘 발휘해 보세요. 천천히.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지를 보면서 또 파악을 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마을 사람들 보이죠? 그리고 누구? 윤봉이, 희생양. 됐다. 그럼 공동체가 마을 사람들, 희생양 누구? 윤봉이. 이 정도는 우리가 누구나 다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어떠한 뭐 윤봉이가 재주가 있나 보네. 그쵸? 어이구, 압력이 누구야? 압력. 인민군 치아 나온다. 그쵸? 인민군. 요런 식의 글의 구조가 될 거예요. 맞나요? 어허. 가족들이 윤봉이를 흉물로 지적한 이유는 아버지의 신상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한 책임이 있대.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문을 읽을 때 어떤 것을 먼저 파악하고 잡고 읽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죠? 보기를 봤을 때 요런 식으로 잡아서 읽는 거구나, 요걸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면 됩니다. 알겠죠? 됐죠? 자, 다른 보기 한번 볼까요? 이것도 최신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자, 진성훈전이다. 그럼 진성훈이라는 사람이 1대2가 있겠죠. 그쵸? 1대2 나온다. 맞죠? 진성훈의 어린 시절, 가족의 이산, 기아 등의 고난을 겪지만, 그럼 요게 100% 아마 지문에 나온다니까? 요 내용이? 그쵸? 근데 능력을 길러서 나라를 구한대요. 그럼 이 내용이 또 나오네? 그쵸? 전쟁에서 승리해. 그럼 전쟁하는 과정이 또 나오겠어. 1대1을 그렸고 여기서 1번 나왔고 2번 지문이 나올 거야. 지문에서 이 내용이. 그리고 3번 전쟁이나. 그리고 아버지의 원수이자 나라를 배신한 적대자를 징계한대. 그럼 적대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 영웅들이 등장한대요. 외적의 침입이 변수네. 그쵸? 그래서 위험에 처했는데 뭐 도우면서 국난을 극복해 나간다. 그러면 여기 지문만 잘 읽어도 스토리, 전개는 끝났다.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봐요. 선지를 봐요. 선지를.
자, 진성훈이 있는데 순경이라는 인물이 나왔어. 그래서 연나라 군사를 함몰시키는 것을 보니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영웅들의 활약상을 확인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진성훈이 있지만 여기에 조력자가 누가 붙어요? 순경이 붙는다는 이야기잖아. 맞아요? 진성훈이 적들의 항복을 받고 유경만의 죄를 잡아 물은 거. 유경만. 그 유경만은 뭐겠어? 적대자일까요? 잡았으니까, 그쵸? 봅시다. 진성훈의 적대된 유경만 나오죠? 그 유경만이 아버지의 원수야. 왜요? 여기 아버지 원수 써있잖아, 그쵸? 적대자. 이게 누구야? 유경만. 여기 잡을 수 있겠죠, 그쵸? 그럼 봐요, 여러분들. 지문을 읽지 않더라도 짧게 보기를 보면 내용 요약이 이미 다 돼있죠? 어떤 스토리로 갈지. 맞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인물들이 나오고, 심지어 인물들 간의 관계도가 나와. 어떤 일이 있는지도 나오고. 그쵸? 그러면 여기서 뭘 잡을 수 있죠? 인물, 또 사건을 어느 정도는 잡고 들어가는 거야. 됐죠? 그래서 킬러 문항을 풀 때, 이 고전, 현대 볼 때, 시도 마찬가지예요. 시를 풀 때도 항상 보기를 먼저 보고 들어가면 지문을 읽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문학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 방법만 알고 문제를 풀어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나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문학, 킬러 문항 푸는 법, 또 지문을 어떻게 읽어 나가고 빠르게 잡을 수 있는 그 힌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